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엽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법인을 내서 혹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동산들을 다 법인이 이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할 때는 이제 감정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제 높은 세부담을 가지고 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임대 사업을 할까?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 사업자를 할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6%에서 45%의 세율이에요. 그리고요. 자,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20% 세율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6%에서 45%, 그러니까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이고요. 20%가 안 넘어가게 되면 법인세가 20%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양도 차익이 크면은 법인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판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크다. 그랬을 때는 이제 법인세가 유리할 수 있고요. 개인 임대사업자로 했을 때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때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에서 45%. 근데 양도차익이 작다. 그러면은 20%의 세율이 안 넘는다. 그럼 6%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 이내다. 그러면은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유리한 거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까지 맥시멈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공제를 받게 되면은 과표가 줄어듭니다. 자, 양도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필요경비 빼주고 그다음에 공제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제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까지 있는데 법인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과표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매우 크다면은 법인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양도 차익이 작다 그러면은 개인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개인은 부동산 가액만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법인은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그 밖의 취득 부대 비용 등을 다 이제 과세 표준으로 잡습니다. 거기에다가 취득세 부분에서는 법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가밀업체권역 내에서 이제 법인의 본점을 설립해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혹은 수도권 가밀업체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4.6%인데 4.6%에서 중과가 되면 9.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4억 6천을 더 낸다는 얘기예요. 9.2%를 내니까 원래는 4.6억인데 9.2억을 내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개인으로 임대 사업을 했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이 취득세 부분에서는 이 법인이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이제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내에서 취득했을 때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장점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로 보시면 개인은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증여가 되고 부동산의 형태로 상속증여됐을 때 취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주식의 형태죠. 그래서 그 이제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되거나 또 뭐 주식 가치가 하락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통해서 이제 상속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은 이제 특수관계인사의 주식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취득세가 없이 그러니까 주식이 이동하면 이제 부동산의 지분도 같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장점이 있어서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기가 가능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증여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법인 임대사업자 설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타 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분 구성을 통해서 이 뭐 배우자 혹은 뭐 나, 그다음에
자녀, 이런 지분 구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은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이라는 현물 자체를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어, 지분의 구성에 따라서 배분할 수 있는 이 주식의 이동이 훨씬 더 상속증여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랬을 때는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 과다법인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가액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50% 미만으로 좀 맞춰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상속증에서 유리한 점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 이제 주식 양도 시에는 그냥 단일 세율인 이제 10% 20%의 세율로 이제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뭐 자녀한테 양도를 하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아래의 두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단일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잠깐 제가 갖고 왔는데요. 부동산 등의 비율이 총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발행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 그랬을 때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원래 주식은 20%의 세율로 단일 세율로 양도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경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6%에서 45% 최대 그러니까 45%의 세율을 매길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법인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이 점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총 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주가 이때는 한 주, 이때는 50% 이해되셨나요? 예. 이때는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또 역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 그리고 지금 요 두 가지 경우 요랬을 때는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혹은 또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법인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유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개인 임대 사업을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안 되고요. 어, 비수도권이고 임대 수익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월세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소득세보다는 이제 법인세가 소득세는 이제 6%에서 45% 세율이고 역시 법인세는 20%라면 이제 법인세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이 많다라 그러면 법인 설립을 통한 임대 사업이라든지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하다. 어디가 아닌 경우 비수도권인 경우에 자, 근데 이제 수도권 내에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현물 출자 방식을 취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취득세 감면도 없고 감정평가로 시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도권 내에서는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로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임대사업을 또 지속하면서 그리고 또 임대사업을 한 구퉁이에 두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순자산 가치를 조금 조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아예 그런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수도권 그리고 또 임대 사업을 하면서도 타사업과의 고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가치의 조절 그리고 지분의 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이제 법인의 임대 사업자가 유리하고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붙여서 뭐 양도소득세가 좀 양도 차익이 크거나 혹은 임대 수익이 많다면 그럴 때는 이제 법인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뭐 건물 한두 채
두세 채 갖고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는 법인 설립을 고려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의 소득 분산을 고려한다면 역시 또 법인 설립을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개인 임대사업자 그리고 법인 임대사업자의 장단점을 세금의 측면과 또 상속 증여의 측면에서 알아봤고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주식을 양도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부동산으로서의 양도했을 때, 상속 증여로 했을 때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어느 것이 딱 유리하다 이렇게 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예,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또 고액 자산가 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 맞게 개인 사업도 혹은 법인 임대사업 또 고려해서 음, 잘 사업을 영위하시면 절세의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세웠던 거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